자, 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연유학원의 전우윤 원장이고요. 저도 이제 지니 아빠라고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이제 PSB 한국인 담당자 분이시고요.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PSB 아카데미 한국인 담당자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싱가포르 PSB와 IT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PSB 아카데미 어떤 학교인지 설명하기 전에 저희 먼저 해연유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요. 저희 해연유학원은 91년도에 설립됐고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정규대학교 유학을 위주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유학원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창 밑에 보시면 Q&A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채팅처럼 이렇게 남기실 수 있거든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보거나 아니면 다 끝나고 Q&A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원래 동영상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요거는 틀면 이게 줌 설명에서 잠깐 이제 동영상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PSB 아카데미 과연 이제 언제부터 생겼고 어떤 학교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PSB라는 학교 자체는 사실 싱가포르 정부가 수립되기 1년 전에 이제 미리 만들어진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 정부 이제 그 기관들을 수립을 하면서 사실은 공무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교육시키는 기관 중에 하나로 저희 PSB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96년에 보시면 프로덕티비티 스탠다드 보드라는 곳으로 이제 그 편입이 되면서 저기 우리나라로 치면 생산성 본부 같은 기관 아래에서 이제 공무원들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그에 따른 이제 그 학위를 수여하고 요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PSB라는 이름 자체가 여기 프로덕티비티 스탠다드 보드의 줄임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네. 네. 어렵다. 네. 줄임말. 네, 그래서 네. 사실 PSB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브랜딩이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좀 싱가포르 로컬 사회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에 법인화가 되면서 2006년에 법인화가 되면서 사립학교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에듀트러스트라는 이제 싱가포르 사립대학들을 평가하는,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그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에듀트러스트가 처음 발현된 2010년에 그 당시 최고 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등급을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재작년이죠. 2018년에 저희 공대와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랩실들을 이제 조금 특화시킨 스템 캠퍼스라는 캠퍼스를 확장해서 이전해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랩실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PSB 약자를 전에도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니까 좀 새롭네요. 네. 혹시 이제 이게 화면이 작아서 크게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탁 여시면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글자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SB가 이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예, 다른 데가 어디 있나요? 네. 저희가 아시아 4개국에 이제 전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싱가포르가 본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저희 칼리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가포르 내에서는 시티 캠퍼스, 주로 이제 문과생 학생들의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미디어 학부들이 있는 시티 캠퍼스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계열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템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캠퍼스가 왜 시티 캠퍼스하고 스템 캠퍼스하고 분리가 된 건가요? 사실은 이제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접근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시티 캠퍼스 같은 경우에 저희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싱가포르의 상징인 예. 그 호텔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뭐 학생들이 어디서든 학교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위치에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다른 사립대학들과의 차별점이 이공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랩실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부지와 그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된 부지들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돼서 그렇죠.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스템 캠퍼스라는 곳에서 저희 화학 실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계공학 학생들 실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공계열 학생들 컴퓨터 실험실들이 거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싱가포르 이제 PSB 아카데미에 사실 이제 PSB 아카데미가 학사학위를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해외 대학교가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해외 대학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 사실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PSB 아카데미 자체는 싱가포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디플로마라는 학위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준학사 학위까지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저희 PSB 디플로마를 얻으면 그 이상으로 진학할 수 있는 저희 파트너 대학들이 저희 PSB 아카데미 안으로 들어와서 본인들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대표 이제 그 파트너 대학들이 호주, 그다음 뉴질랜드, 영국 파트너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대표적으로 뉴캐슬 대학교, 그다음에 에디스코안, 라트로브, 울룬공, 그다음에 캔버라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는 메시 대학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국에서는 코벤트리, 에딘버러 네이피어, 그다음에 노팅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노팅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예, 왜 이제 그런지 한번 네. 좀 이제 안내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저희 호주 대학 파트너 중에서는 캔버라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노팅엄 대학교는 저희 국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파트타임 수업이라고 해서 밤에 야간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풀타임 학생으로 이제 그 비자를 내어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캔버라 대학하고 노팅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들어간 학생들은 조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예, 이제 이거 뭔가요? 네. 예. 네,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아이콘화 시켜서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는데요. 네. 저희 총 9개의 대학교 파트너 대학교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총 재학생 약 12,000명 정도 많네요. 학생 네, 숫자가. 재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개 이상의 풀타임 그 과정들, 그다음에 파트타임 과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 학생 중에 38%가 스템 캠퍼스, 즉 이공계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게 되게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이공계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딱 두 개밖에 네. 없죠. 네. 그래서 요게 저희의 가장 특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명 이상의 풀타임,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트 렉처러스, 그러니까 저희 강사진들이 시간 강사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풀타임 교수진들이 이제 상시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수진들 중에서는 호주나 영국에서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호주나 영국 파트너 대학들에서 직접 파견 나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소개드린 대로 아시아 지역의 4개 국가에서 캠퍼스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럼 취업률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싱가포르로 오는 게 사실 가장 학생들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100% 취업이 됩니다라고 개런티를 해드리기엔 어렵지만 예. 통계 자료들로 보아서 학생들이 충분히 그 취업의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큰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18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로는 10명 중에 8명은 취업이 현재 되어 있다. 싱가포르 내에. 그렇게 되어 있는 통계 자료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물론 싱가포르 로컬에 있는 로컬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뭐 싱가포르 국립대, 난양공대 뭐 이런 학교들의 로컬 유니버시티들에서 나온 학생들의 취업률이 89.7%인데요. 저희 같은 프라이빗 디그리, 그러니까 해외 대학에서 저희 같은 그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 들어와서 주고 있는 그런 학위들을 가진 학생들도 취업률이 89.7%가 취업률 된다라는 차이가 없네요. 예. 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로컬 대학
대학에서 나온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도 취업률에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예. 취업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한번 네. 캠퍼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캠퍼스 사진인데요. 이제 시티 캠퍼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경영학과나 그다음에 미디어 학부, 그다음에 뭐 호텔 경영학과 이런 예. 이제 그 실험실이 많이 필요 없이 강의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학과들은 저희 시티 캠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방송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 캠퍼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랩실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생명공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공학, 전기공학, 그 다음에 뭐 우리 IT 학과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련된 학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랩실이 필요한 부분들은 스템 캠퍼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아카데믹 스태프, 그러니까 저희 교수진들이나 학부 이제 그 직원분들께서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서비스를 내어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물론 학생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진들의 오버를 이제 그 전반적인 만족도가 83%에 이르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를 충분히 소개하고 싶다,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74%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학생의 만족도와 더불어서 좀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만큼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요런 이제 그것보단 조금 달라져서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 대신 그래도 이제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대략적으로 항상 60% 정도의 로컬 학생들, 싱가포리안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40%의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로 구성이 항상 되어 있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 그 싱가포르를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오는 친구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을 포함한 이제 그 북동아시아 맞죠? 네,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6%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생을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반까지의 전체 통계로는 약 200명 정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과에. 12,000명 중에 한 네, 200명 정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네요. 네. 또 저희 학생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오면은 우리나라 대학처럼 뭔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학원처럼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서포팅하고 동호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동아리 활동 사실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중 하나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참여를 안 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항상 오리엔테이션 할 때 꼭 이런 거 참여하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노는 활동들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기업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명사 초청해서 특강한다든지 어워딩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네트워킹이 중요한 싱가포르 취업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학생들한테는 꼭 좀 참여를 해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수상을 한 저희 학교 이름으로 이제 여기저기 수상을 좀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학교들마다 자랑을 하고 있긴 하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IT와 엔지니어링 같은 학부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강점이 뭐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를 하면 우선 그 교수진들의 경력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티칭 경력들이 상당히 긴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진뿐만 아니라 학부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해준 학부 스태프들까지도 대부분 거의 저희 PSB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로열 스태프분들이라서 학생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물론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랩실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들을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 나가자마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외부 학술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의 커리큘럼 자체가 현재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핵심 산업들과 관련인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문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다음에 동문 커뮤니티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질문 사항이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경우하고 영국에서 다닌 경우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 이런 거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게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인데요. 네.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과 싼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제를 따르기 때문에 대학교가 4년이지만 영국이나 이제 호주는 3년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6학기를 방학을 다 쉬면서 3년을 채우는데 싱가포르는 방학 없이 6학기를 대부분 1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쭈루루 끝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들을 끝내면서 교양 과목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핵심 코어 과목들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빠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인데요. 사실 영국과 비교했을 때는 환율부터 시작해서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뭐 호주, 영국 대비 많게는 60% 정도의 선의 비용이면 싱가포르에서는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럼 동등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성적표 졸업장, 졸업장 샘플을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싱가포르에서 공부했다라는 멘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등하게 영국, 호주 대학교를 다닌 친구들과 똑같은 졸업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 PSB가 장소를 제공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커리큘럼이나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국, 호주에서 직접 들어와서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동등한 졸업장이 수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약간 더 디테일한 질문인데 요거는 아마 설명회를 진행하면 나오는 이제 사항들인 것 같고, 일단은 뭐 다음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저희 학부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외부의 기관들과 협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부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싱가포르 컴퓨터 소사이어티라든지 그다음에 IET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멤버십을 발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요 기관들의 멤버십을 갖게 되고요. 이 멤버십이 뭐가 좋냐라고 하면 멤버들한테만 주어지는 행사라든지 강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회사 방문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나 SCS, 그러니까 싱가포르 컴퓨터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군에 있는 그다음 실무를 띄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학생들이 네트워킹을 하기에는 최고의 멤버십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멤버십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멤버십을 통한 활동들을 자주 하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저 소사이어티 가입하려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학교에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저희 프리 오브 차지로 학교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기관들인데요. 많이 보신 이름들이 있고 뭐 IBM, 뭐 알리바바, 뭐 시스코 다 되게 유명한 IT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기관들과는 사실 저희가 뭐 커리큘럼을 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행하는 커리큘럼들이 최신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이런 기관들과 움직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C 카운슬이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상공회의소 같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을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몇몇 과목들에 대해서 EC 카운슬의 추가적인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수료증 같은 거.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에 있는 커리큘럼 중 몇 과목에 몇 점 이상을 받으면 EC 카운슬의 수료증,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를 또 별도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들어와 있는 학교 중에 에디스코안이라는 호주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호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그 사이버 보안 쪽에 가장 최고의 학교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요 이제 인증이고요. 네. 그다음에 EC 카운슬에서도 저희 PSB를 이제 그 2019년에 가장 좋은 평가 기관으로 제가 선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래서 어디로 취업을 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학생 누가 어디로 갔고요, 뭐 이런 걸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건 학생들의 개인 정보이다 보니 이제 학생들이 들어간 곳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좀 해봤어요. 뭐 많이 알려진 브랜드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도 취업을 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삼성, 현지 채용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취업의 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그래서 왜 IT 학부나 사이버 시큐리티 학부가 조금 핫하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뒤에 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0년으로부터 향후 3년간 10억 달러에 이제 해당하는 비용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2025년까지는 2,400억 원. 네, 비용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국가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이제 취업군이 IT와 사이버 보안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라는 학과 자체가 상당히 핫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는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전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곁다리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IT 그 강국 순위 보면 항상 10위에서 한 12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싱가포르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높더라고요. 순위 자체는. 예, 우리나라는 인터넷은 빠르지만 약간 이제 그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블럭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싱가포르들은 속도는 약간 느린데 웬만해서는 뭐 딱히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결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불편 없이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IT 쪽으로는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는 AI라는 이 부분에 이렇게 핫하게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막 갑자기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싱가포르는 IT 전반에 있어서 여러 분야가 다 같이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를 하지 않으면 취업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취업 기회들이 좀 열려 있고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IT 기업 중에서도 그랩, 그랩이 싱가포르 회사죠. 예, 네, 그랩이 원래는 이제 그 말레이시안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화교인데 회사를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다 그 우버를 보고 만들었는데 자기네 나라에 안 만들고 싱가포르에 일부러 만들었더라고요.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시스템들이 워낙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좁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랩이 굉장히 잘 성장해서 우버 동남아에 있는 우버를 아예 먹어버렸더라고요. 먹어버리고 지금은 또 이제 그랩 이츠라고 해서 이제 그 음식 배달 우리 배민 같은 거 해갖고 굉장히 막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생각보다 잘 갖춰진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IT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 현지의 문화들을 다 습득한 현지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영받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미 저희가 커버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IT라는 걸 전공을 했을 때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첫 번째로는 큰 회사들, 아까 보여드린 이름 있는 회사들에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하나 큰 회사들을 다루는 에이전시들에서 이렇게 프리랜서의 형태로 본인의 이제 전문가로서 그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그 프리랜서가 됨으로써 이제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들과 많은 기업들과의 접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전공했을 때는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움직여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IT 분야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IT 학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3개 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호주 에디스 코안 대학교는 사이버 시큐리티 쪽으로 이제 학사학위랑 석사학위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뉴캐슬은 일반 IT학,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보통신 기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벤트리 같은 경우에는 요 2개를 다 커버하고 있는 컴퓨팅 사이언스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제가 조금 한국어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글씨가 조금 작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일단 우리나라 고3을 졸업했다라는 전제 아래 고3에서 아카데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요 과목들 있죠. 국영수, 사과. 예. 그런 과목들 중에 4과목을 선택을 해서 55점 이상이 넘으면 저희 PSB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먼저 입교를 하게 되고요. 디플로마는 인포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IT, 그다음에 그 조금 더 사이버 보안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사이버 위협 방지 및 조사라는 디플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디플로마에서 9개월 과정을 마치면 이제 학생들이 뭐 에디스 코안이냐, 코벤트리 대학교냐, 뉴캐슬 대학교냐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체 과정을 끝내는 게 뭐 9개월 플러스 16개월 혹은 9개월 플러스 20개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로마는 이제 영국제 대학교의 네, 1학년에 해당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다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네. 바로 이제 밑에 서티피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더라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게 바로 싱가포르 시스템 중에 네. 장점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의 성적을 가지고 저희 6개월짜리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거쳐서 디플로마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서티피케이트 과정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성적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55점, 50점 요 정도의 성적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주요 과목, 4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문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동등 계열의 뭐 2학년, 3학년까지 다녔다던가 이런 친구들은 디플로마를까지 면제받고 디그리 프로그램으로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간 질문도 올라온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호주나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마쳤을 경우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나요? 호주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쳐도 그 1학년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호주나 영국 대학에서 1학년으로 저희가 그 디자인을 한 그렇죠.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디그리 프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디그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2학년, 3학년 수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학년 수업은 PSB 아카데미 이름으로 수여를 하고 2, 3학년은 이제 그 현지 학교들이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주나 여기서 파운데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싱가포르로 건너온다라고 하면은 입교 심사를 통해서 직접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디플로마에서 브리징 코스를 몇 개 듣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디플로마 처음부터 네, 하는 게 디플로마부터 해야 됩니다. 정상적이다. 네. 사실은 이제 파운데이션이란 그 자체가 대학 네, 예비 과정이기 때문에 네. 대학교 과정은 아니고 네. 대학 예비 과정이기 때문에 디플로마부터 네, 하는 게 맞습니다. 맞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네, 이게 서티피케이트 과정이고요.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만 마친 친구들을 위해서 디플로마 이전에 브리징 코스로 움직이는 게 서티피케이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6개월의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주요 과목 55점 이상 혹은 50점 이상, 그다음에 IELTS 5.5 이상을 가지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영어 과정을 수료를 해야지만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하고 거의 유사한 네, 맞습니다. 이게 과정인 거죠.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플로마인데요. 저희 이제 디플로마인 IT,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I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총 9개월의 기간 동안 이제 학생들이 9개의 과목을 듣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개의 과목들 중에 이제 몇 개는 코어고 몇 개는 선택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모듈 중에 EC 카운슬에서 수료증을 주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추가로 그 설티를 획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입교 조건은 고3, 여기는 고3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3 아카데믹 4과목의 성적이 55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요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목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과목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IELTS 아카데믹 5.5 이상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영어 과정으로 들어와서 그 전체 레벨을 끝내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원래 평균 9개월인데 네. 약간 성적이 약간 아리까리 부족하면 이제 12개월 정도로 네, 재수강을 해야 되면 네. 그 정도가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똑같은 이제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듈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총 8개 모듈이고요. 그중에 2개 모듈을 일정 기준을 여기는 이제 선택 모듈은 없고요. 8개를 다 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2개가 일정 점수 이상, 70% 이상으로 패스를 했을 경우에는 EC 카운슬의 추가 설티가 2개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디플로마하고 네.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그 디플로마하고 2개의 네. 차이점이 뭔가요? 사실은 이제 네. 가장 그 눈에 보여지는 차이점은 사이버 보안 쪽으로 더 특화되어 있냐 아니면 일반 뭐 C 언어나 자바라든지 일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아직까지 사이버 보안을 해야 할지 그냥 일반 뭐 프로그래머가 돼야 할지 아직 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첫 번째에 있는 IT 디플로마를 선택을 그렇구나. 하게 되고요. 아니다, 나는 한 분야를 처음부터 파겠다라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디플로마 IT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들을 먼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노멀하게 제너럴하게 공부를 해보고 내가 공부해보고 이제 선택하겠다 맞습니다. 하면 이제 첫 번째 요 이제 그 사이버 보안 요쪽 네. 디플로마는 내가 그냥 화이트 해커 되고 싶어 네. 아니면 뭐 그런 쪽 보안 네.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근데 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학사 과정 올라갈 때 내가 바꿀 수 사이버 있나요? 시큐리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사이버 시큐리티를 선택하든 일반 IT를 선택하든 이제 들어가는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네. 처음부터 내 영역을 좀 확실히 하고 가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디플로마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EC 카운슬의 그 설티가 2개가 나오다 보니 또 이쪽으로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이점이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럼 EC 카운슬의 설티가 나오는 거는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쵸. 우리나라도 왜 취업할 때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뭐 유통관리사라든지 뭐 요런 네.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한 줄 더 쓸 수 있는. 그쵸. 한 줄 더 쓸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대학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뉴캐슬 대학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예, 호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랑은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파트너십이 맺어진 학교들 중에 랭킹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2021년 랭킹, QS 월드 랭킹 기준으로 197위의 랭킹이 되었고요.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는 탑 5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뭐 많이 인증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네, 랭킹이 이 정도 되고 호주 안에서는 매해 다르긴 하지만 10, 11, 12 요 세 개 순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호주 대학교가 이제 잠깐 이제 호주 대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호주 대학교가 이제 그룹 8이라고 해서 이제 8개 대학교가 월드 랭킹 150위 안에 들어가는 8개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바로 바짝 쫓아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맥커리, 그다음에 뉴캐슬, 올룸고, 그다음에 UTS,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한 4-5개가 있는데 요 그룹들이 한 9위에서 한 12위, 13위 사이를 왔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뉴캐슬 대학교. 이거 월드 랭킹은 사실 랭킹이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실력이 중요한 거지 랭킹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사 담당자들이 랭킹을 좀 검사하는 이렇게
지원했을 때 입사 지원서가 들어왔을 때 검사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월드 랭킹 한 200위권 이내에 이제 들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는 학교는 아니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계시면 그게 이제 제일 정확한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 뉴캐슬 대학교 프로그램의 강점이 뭐냐라고 하면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랭킹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학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UON, 그러니까 그 뉴캐슬 대학교에 그 직원들이 싱가포르에 아예 오피스를 차려놓고 학생들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PSB 안에 UON 오피스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다 이제 그 뭐 학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떨어져서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UON 오피스 자체가 싱가포르 안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저희 몸은 PSB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UON 소속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학사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교직원을 찾아가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연구 교수라든지 티칭 교수진들이 호주에 직접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론 뭐 저희 로컬 교수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아카데미 퀄리티들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와 벌써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문 커뮤니티가 상당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조금 메리트 삼아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다 난 2학기 했는데 난 호주로 좀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호주 본교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트랜스퍼를 해서 거기서 졸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 대신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호주 학기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네. 그다음에 호주에다 직접 학비를 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비용이 비싸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프로그램은요, 바첼러 안에서는 저희 바첼러인 IT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전공으로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앤 시스템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IT 컴퓨터 공학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 제너럴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수업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교 조건 같은 경우에 저희 디플로마를 소지한 친구들 혹은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서 입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IELTS는 6.0 이상 혹은 저희 PSB 디플로마를 마친 친구들은 별도의 IELTS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부모님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뉴캐슬 대학교의 프로그램은 1학년을 9개월 디플로마를 하고 16개월 이렇게 붙여도 되고 2학년, 3학년 16개월 붙여도 되고 20개월입니다. 20개월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1학년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딱 2년인가요? 그럼 그렇게 되면 24개월, 딱 24개월 이렇게 들어가셔도 두 루트가 다 가능한데 다이렉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약간 더 입학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 좀 인지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공학과하고 요 이제 IT는 약간 다른 게 비즈니스 모듈이 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모듈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는 거가 아니라 컴퓨터 공부하는 건데 비즈니스적인 요소들을 더 붙여서 공부하는 약간은 경영하고 IT하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짬뽕된 느낌의 이런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거 분야는 약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듈을 좀 잘 보시면 그렇게 약간 구성이 돼 있었고 그 부분을 내가 내 성격에 이제 그런 쪽이 더 맞다, 저런 쪽이 더 맞다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회사들에 합류하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취업의 그런 컨디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뉴캐슬 졸업한 친구들은 대부분 큰 저희가 MNC라고 하는데 그 다국적 기업들에 조인하는, 그래서 꼭 그 IT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의 IT 부서로 합류하는 그런 그림의 취업을 많이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장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장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씨들이 좀 작아서 보시면 어디에도 싱가포르라는 그 멘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장은 본교랑 똑같은 걸 받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공부하다 호주로 트랜스퍼해서 호주의 학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거랑 똑같은 졸업장이 수여가 됩니다.
예, 홈페이지 보니까 뉴캐슬 홈페이지에 싱가포르 아예 박혀있던데요. 네, 보니까. 뉴캐슬 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싱가포르 캠퍼스라고 돼서 이제 거기 보여지는 사진이 저희 PSB 아카데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캠퍼스로서 지정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에디스 코안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 정통 IT 분야에서도 물론 많은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사실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요쪽을 파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실무 뭐 프로젝트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에디스 코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전공 자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디스 코안이랑 같이 맺었던 이유는 호주 정부에서 유일하게 그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게 에디스 코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랑 같이 움직이려고 저희가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전체 랭킹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뉴캐슬에 비해서는 조금 초라한 성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는 여기 보시면 그 딱 2개 학교만 저희 이게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중에 에디스 코안만이 싱가포르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랑 같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호주 대학교 중에 사이버 시큐리티로 이제 학교를 찾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수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수진이나 그다음 학부 스텝진들이 대부분 구글, 인터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IT 회사들에서 근무하시던 경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실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주 에디스 코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24과목을 듣게 되고요. 평균 1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1학년 디플로마 9개월, 플러스 에디스 코안 대학교 과정 2, 3학년 16개월 이렇게 해서 총 25개월의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디플로마에서 어떤 디플로마를 선택하든지 간에 여기로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IT를 하다가 난 저쪽에 관심이 생겼다 하면 이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이렉트 입교, 즉 2학년으로 편입할 때는 IELTS 점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사전 입교 심사가 필요합니다. 네. 석사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예. 이제 이쪽으로 특화 있는 학교다 보니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석사 같은 경우에 총 2년 과정이고요. 10개의 모듈을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사 소지자 학사도 평균이 4.0 만점이라고 봤을 때 2.5점 이상을 가져야 되고요. 혹은 요게 안 된다 하더라도 관련 경력 5년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IELTS 6.5 이상의 영어 점수가 꼭 필요합니다. 석사가 되는 네. 6.5. 네. 그래서 여기도 졸업장 샘플인데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력서 쓸 때는 컴마 찍고 네. 싱가포르에서 공부했다고. 근데 오히려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하실 때는 싱가포르에서 네.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문화 적응이라든가. 네, 싱가포르, 예.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이쪽에서 취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호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싱가포르 캠퍼스에서 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영국 파트너 대학 코벤트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뉴캐슬 다음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공을 다 파트너십으로 움직이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벤트리는 사실 우리가 들어본 영국 대학들 뭐 캠브리지나 뭐 옥스포드나 이런 정도의 학교는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0년 기준 가디언지에서 영국 15위 대학으로 선정을 한 대학교입니다. 사실은 조금 역사도 짧고 젊은 대학이라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액티브한 수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 이제 랭킹들을 쭉 보면 뭐 탑 250대학교 젊은 학교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것처럼 이제 역사가 많이 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유연하고 실무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하려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학교의 강점이 뭐냐라고 이제 학교에서 받았을 때
보시면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은 커리큘럼을 짠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드는 게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짧은 기간으로 그다음에 연극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학생들을 조금 그 학교 스케줄을 움직이고 있어서 학생들이 뭐 수업을 이번 학기에 이거 듣고 다음 학기에 저거 듣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들이 조금 유연하게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호주 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어진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호주 아, 학교들은 조금 더 이렇게 펌하고 예. 이렇게 조금 더 학문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우리 코벤트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케이스 스터디 쪽으로 많이 약간 선택할 여지들이 네, 조금 더 있는 네, 거네요. 그렇게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고요. 저희 또 마찬가지로 16개월의 2, 3학년 과정, 그 다음에 9개월의 1학년 과정, 그래서 총 25개월의 과정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디플로마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어떤 학과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벤트리에서는 2개의 학사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컴퓨팅 사이언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제너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를 결정할 때는 또 에디스 코안이냐 코벤트리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다 넣지는 않았지만 과목명이 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고민이 된다라면 과목명을 한번 쭉 보실 수도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컴퓨팅 사이언스 요게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나라의 그 네. 컴퓨터 공학과하고 맞습니다. 제일 유사한 그 주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하드웨어 조금 배우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이게 머니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네. 비용은 이제 얼마나 유학 비용이 드는지 한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들 중에 사실 예. 만만치가 않은 편이거든요. 아유, 비쌉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고3을 졸업해서 디플로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예. 저희 디플로마 9개월짜리 전체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75만 원 정도. 875만 원. 네, 예. 이 정도가 9개월 동안 전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학사로 올라갔을 때 각 학교별로 조금 틀리긴 하지만 보통 2천만 원, 2,500만 원 사이가 전체 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캐슬이 조금 더 비싸네요. 네, 예. 기간이 조금 길어서.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총 합치면 약 한 3천만 원 내외 정도면 학생들이 전체 학사학위까지 디플로마 플러스 학사학위까지 마치는데 그 정도 학비가 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싼데요? 그쵸. 우리나라가 공대가 보통 1년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쵸. 예. 보통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저 졸업할 때만 해도 20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언제 졸업하셨나요? 근데 지금 500만 원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랑 치면 기간도 짧고 비용도 많이 싼 편입니다. 그 대신 네.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무조건 다 진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없이 돌아가는 스케줄이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빠른 기간 안에 빠르게 졸업하고 빠르게 취업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사 이후에 이제 뭐 석사 과정이 저희가 지금은 IT 쪽으로는 사이버 보안만 있지만 뭐 나는 MBA 하고 싶다 그러면 MBA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건 학생이 이제 뭐 나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기타 비용으로서 처음에 비자나 이런 비용들이 1,600달러 정도니까 싱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9개월 하고 그다음에 16개월에서 20개월 하는데 이제 9개월은 한꺼번에 내는 거잖아요. 네. 예. 첫 1학년 디플로마 과정을 처음에 이제 한꺼번에 한 875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비자 비용 뭐 다 하면 대충 뭐 한 그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디그리 올라갈 때 2번에 나눠내나요? 3번에 몇 번에 나눠내나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번에 나눠내고요. 호주 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번에 나눠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호주가 약간 부담이 덜 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그 영국 기준으로 하면 이제 16개월 처음 입학할 때 한 1,000만 원 약간 넘게 내고 중간에 9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한 1,000만 원 약간 넘게 이렇게, 그러니까
900, 1000, 1000, 음. 뭐 내지는 네네. 900, 뭐 약간 더 뭐 네. 이렇게 해서 내신다고 이렇게 얼추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9개월이란 그 과정, 뭐 8개월, 9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학년 하면 방학 빼고 뭐 다 빼면 빼고 네. 하면 9개월 정도 되죠. 사실 8개월 안 될 수 네. 있거든요. 이제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방학을 다 뺐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제일 무난할 것 같죠. 네. 그러면 이제 요 학비는 이렇게 드는데 생활비는 얼마였나요? 생활비가 사실은 예. 싱가포르의 장점이자 단점이 예. 숙소가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예. 효율성을 특화시킨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예. 되게 레인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학생 음. 기숙사로 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600에서 한 음. $700 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60만 한 원? 5-60만 원 정도면 예. 한 달 반값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네. 보통 4인 1실의 음. 학생 기숙사 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혼자 방을 써야 하고 내 방에 무조건 화장실이 딸려 있어야 되고 나는 콘도미니엄에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 하는 음. 친구들은 한 달에 뭐 비싸면 $1,300 정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숙소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지기는 하지만 예. 보통 기숙사에서 살면서 음식 먹고 뭐 교통비, 통신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음. 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9개월 첫 1학년 과정을 하면 학비가 뭐 이거저거 해서 900만 원 정도 음. 들어간다고 보고 130만 원 곱하기 9개월 하면 대충 1,2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한 2,100만 원 네. 정도가 1학년 할 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네요. 그쵸. 네. 사실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는 학생들 평균 비용을 이제 통계청인가 어딘가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112만 원이 음.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이제 뭐 네. 용돈하고 다 하면. 근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뭐 토익 학원 다니고 음. 뭐 다니고 하면 더 들 수도 있고 뭐 사실 더 아끼는 친구들 덜 네. 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딱 서울에서 자취하는 것보다 네. 약간 더 든다. 이렇게 제일 사실 저 노멀하겠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고 또 예. 예. 싱가포르에서도 오래 있었지만 싱가포르에서 생활비를 아끼는 부분이 오히려 쪼끔 더 있었던 게 음. 한국에서는 겁없이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쓰게 되는데 아 예. 아무래도 가면 싱가포르에 가장 비싼 게 또 택시비 이런 것들이 비싸다 그렇죠. 보니까 택시는 비싸죠. 대신 대중교통이 지하철이 상당히 잘 뚫려 있고 예. 지하철역마다 버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학생들이 잘 산다면 서울에서보다는 쪼끔 더 아낄 수 있는 음. 개연성도 있을 것 사실 같아요. 지하철 비용은 우리나라보다 싼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가 한 쌉니다. 네. 1,300원 정도 되는 네. 1,250원이었어요. 1,250 원인데 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 안 네. 되는 구간도 있는데 제일 네. 짧은 거. 예. 0.75달러부터 예. 시작이니까 네. 더 저렴 0.75면 네. 한 800원 안 됩니다. 뭐 그 정도. 네. 네. 예. 더 싸서 네.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집값하고 그다음에 차 구매, 음. 술, 택시. 담배, 택시 이런 건 비싼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네.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끼씩 사려면 한 10,000원은 지금 요즘에 기본으로 들잖아요. 근데 예.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로컬식의 식사를 한 끼 했을 때 뭐 싼 거는 3.5달러부터 예. 많게는 6달러 정도면 한 끼를 해결을 할 음. 수가 있어서 3.5달러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못 먹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먹었는데 네.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6-7달러.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에서 6,000원 6,000원 정도. 예, 그 네.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딱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해 음. 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음. 유학을 이상한데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보내는 거하고 별 사실 큰 차이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간단히 이제 한번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사실 이 사진을 좀 일부러 넣었는데 여기 호주에서 오신 교수님이십니다. 호주 네. 교수님이시군요. 뉴캐슬에서 네. 오신 교수님입니다. 이런 분들도 물론 저희 로컬 교수진들도 계시고 예.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오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보시면 이제 그 학생들이 저희 멤버십에 가서 네트워킹하는 그런 예. 사진들이고요.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그다음에 회사 방문 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저희가 세컨 패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이런 그 네트워크 아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또 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많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저희 학생들이 뭐 좋은데 갔다 이런 건데요. 예. 보시면 저희한테서 수업을 이제 디플로마를 하고 그다음에 A스타라는 곳이 싱가포르의 그
국가 과학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A스타에 어태치돼서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유니버시티 오브 멜번 대학교, 호주에 있는 멜번 대학교로 박사학위를 가면서 풀 스칼라십을 받았어요. 풀 네. 스콜러십을. 그래서 예. 이 친구가 되게 않은데요. 네, 예. 상당히 잘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저희 이 친구는 코벤트리 대학교 과정 네, 듣고 호주로 건너간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저희한테 수업을 듣고 똑같이 A스타와 같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그 본인이 프리랜서로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명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 이제 그 정기적으로 학생들 모여가지고 게더링 디너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이런 행사 자리에 여러 이제 유명 기업들의 체어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졸업 호텔에서 하죠, 보통. 네, 예. 저희가 저기 만다린 호텔에서 예.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코벤트리 학위의 졸업 학위 수여식의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저희 학교의 CEO 분이신데요. 네, 이렇게 이제 학교 스태프진들까지 같이 구성해서 이벤트들을 함께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진들은 저희 이제 쭉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밑에 채팅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상담이나 이제 궁금한 점들은 저희 이제 전화, 카톡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요. 지금 질문 올리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 7일 날은 물류학과 싱가포르 PSB 아카데미 물류학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히 이제 먼저 안내를 좀 드리자면 물류학과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물류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죠. 그 아시아에서는 상해가 이제 넘버 1 이제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넘버 2가 바로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부산이 3위고요. 그 정도로 이제 물동량이 많아서 물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가서 내가 과연 무엇을 배울 거냐? 그 나라가 이제 발달된 게 뭐냐를 이제 보시고 이제 유학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물류학과는 경영학 패컬티 안에서 물류학과가 있습니다. 이게 경영을 이제 배우는 건데 물류를 이제 더 심화해서 배우는 건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로지스틱스 발음이 바꿨네요. 로지스틱스를 이제 배우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7월 7일 날 오후 4시에 한번 해야겠습니다. 성격이 좀 약간 액티브한 친구들이나 뭔가 내가 무역이나 물류나 택배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 2, 3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이걸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정리를 좀 드리자면 PSB가 사실은 이제 여러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IT로 꽤 인기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PSB가 인기가 많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열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캠퍼스도 확장해서 따로 떨어져서 독립해서 나갔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런 이공계 학생들을 많이 키워낸 역사가 상당히 꽤 오래됩니다. 물론 다른 학교들에서도 IT 과정을 대부분 운영을 하지만 이렇게 랩실들을 풀로 갖추고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집중도와 투자가 조금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싱가포르 PSB 자체가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네. 뭐 PSB 굉장히 이제 사립대 중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지도가 높은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뉴캐슬이나 울릉공, 그다음에 이제 코벤트리도 그렇고 인지도가 꽤 이제 좋은 학교들, 아니면 에디스코아는 이제 전체 랭킹은 낮지만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IT는 어디 가서든지 기술만 배우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지 않는 계속 앞으로 떠오르는 이제 전공인데 이게 왜 떠오르냐면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다 이 IT 기술로 연합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자동차가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뭐 이런 쪽에서 더 이제 많이 이제 관여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자동차도 IT 쪽에서 더 관여를 할 겁니다. 자동 운전 시스템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되면은
보다 그쪽으로 이제 나갈 확률이 큰데요. 그런 의미에서 IT 쪽은 굉장히 이제 전망이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특히 노동 강도가 사실 이제 한국은 IT 전공을 졸업하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일하기가 힘든 이제 국가 이제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일의 양이 많은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싱가포르는 그거보다는 사실 싱가포르도 노동 강도가 아주 약한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또 괜찮은 네.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이런 글로벌한 커리어들을 한번 쌓아보고 싶다면 충분히 한국인들을 좀 더 이제 좋아하고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서구 가면 한국인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동양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선호하고 굉장히 더 다가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유학을 고민해 보실 만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더 질문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방문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PSB 아카데미, 싱가포르 PSB 아카데미의 IT 전공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